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따뜻했던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슬픈 선물일까요?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 아니면 주는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는 선물일까요? 저는 지금도 그 선물을 간직하고 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한 번도 입지 못한 채로요. 아니, 정확하게는 단 한 번만 입었죠.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2021년 봄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평범한 대학생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들으러 가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과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엄마는 그때 52살이셨어요. 아빠랑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늘 바쁘게 사셨죠. 그래도 제가 집에 가면 항상 밥은 먹었니? 힘든 일 없었니? 물어보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좀 철없었어요. 엄마한테 짜증도 잘 냈고 엄마는 왜 맨날 같은 말만 해? 이런 식으로 대꾸하기도 했었죠.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전공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빠한테서 온 전화였죠. 사실 아빠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은서야, 엄마가,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교수님 목소리도 주변 학생들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전 그냥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전 정말 무서웠어요. 응급실 앞에서 아빠를 봤는데 아빠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무너진 아빠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지금 검사 중이야. 그렇게 우리는 기다렸어요. 30분이, 1시간이, 정말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에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췌장암 사기입니다. 임의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6개월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이었죠. 엄마는 놀랍게도 담담하셨어요. 오히려 우는 건 저랑 아빠였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우고, 너 웃는 거 보고,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단다. 왜 위로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걸까요? 그게 더 슬펐어요. 입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전 학교를 휴학하고 매일 병원에 있었죠. 아빠는 낮에 식당 일을 하시고 저는 밤에 엄마 곁을 지켰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구토도 심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죠. 엄마는 늘 긴 생머리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거울을 보면서 조용히 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전 정말 무력했어요.
엄마,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괜찮아요. 그래. 그래야지. 엄마가 또 예쁘게 기르면 되지 뭐. 엄마는 그렇게 웃으셨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 무섭고 힘드시다는 걸. 그래도 좋은 시간들도 많았어요. 엄마랑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엄마는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유치원 입학식 때 울먹이던 이야기. 너 알아?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그 생각에 엄마 혼자 화장실 가서 한참 울었어. 엄마, 그때 그러셨어요? 그럼. 엄마는 내가 자랄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단다. 내 품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전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밤에 엄마가 주무실 때면 전 가만히 엄마 얼굴을 쳐다보곤 했어요. 점점 야위어 가시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어서 때로는 엄마가 주무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은서야, 밥은 먹었니? 자면서도 저를 걱정하시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전 늘 생각했어요. 엄마가 걱정 안 하시게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입원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엄마가 유난히 밝으셨어요. 은서야, 오늘 엄마랑 밖에 나가자. 네, 밖이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응, 오늘은 좀 괜찮아. 병원 밖 공기 좀 쐬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엄마는 그날따라 정성스럽게 화장도 하시고 가져온 옷 중에 제일 예쁜 걸 입으셨어요. 엄마는 휠체어에 앉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나 걸을 수 있어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으셨죠.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나서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고마워. 엄마 모시고 나와줘서. 엄마 무슨 말씀을.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고맙단다. 밖은 참 좋았어요. 날씨도 맑고 바람도 시원했죠. 엄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예뻤나? 병원에만 있으니까 까먹었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아니, 전 밀고 엄마는 타셨죠.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백화점 가자. 네, 백화점이요? 응, 쇼핑하고 싶어. 우리 딸이랑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엄마랑 쇼핑을 한 게 언제였을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어요.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계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어디 갈까요, 엄마? 옷 좀 보자. 여성복 매장으로. 여성복 매장에는 예쁜 옷들이 정말 많았어요. 봄 신상품이라고 파스텔 톤의 옷들이 가득했죠. 엄마는 한참을 둘러보셨어요. 이 옷도 만져보시고 저 옷도 보시고 그러다가 한 벌의 원피스 앞에서 멈추셨어요. 베이지색 원피스였어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이거 예쁘다. 엄마는 그 원피스를 들어서 제 몸에 대보셨어요. 이거 예쁘지? 딸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엄마, 제가요? 저 요즘 이런 옷 잘 안 입는데. 그래도 한번 입어봐. 엄마가 사줄게. 엄마, 괜찮아요. 안 사도 돼요. 아니야. 엄마가 사주고 싶어? 우리 딸 예쁘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엄마 눈빛이 왠지 간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직접 계산을 하셨어요. 가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꽤 비싼 옷이었거든요. 엄마,
너무 비싼데. 괜찮아. 엄마가 우리 딸한테 사주는 건데 뭐. 그리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세요. 선물용으로요. 직원분이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리본까지 달아서요. 엄마는 그 쇼핑백을 받아들고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쇼핑 후에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좀 지치신 것 같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좀 피곤하긴 한데 행복해. 오랜만에 딸이랑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엄마는 커피를 한 모금 드시면서 창밖을 보셨어요. 은서야. 네, 엄마. 엄마가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가 깜짝 놀라셨어요. 외출했다고?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요. 은서랑 쇼핑도 하고 왔어. 엄마는 피곤하셨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빠는 안심하신 표정이셨죠. 엄마는 그날 밤 그 쇼핑백을 제 방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으셨죠. 엄마, 뭐 하세요? 아직 입지 마. 나중에 입어. 나중에요? 언제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엄마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니.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이거 특별한 날 입으라고 산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보관해둬. 특별한 날이요? 무슨 날인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약속해. 엄마가 입으라고 할 때까지 절대 꺼내 입지 마.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요. 그 외출 이후로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아마 그날 무리를 하신 것 같았어요. 호흡도 힘들어 하시고 통증도 심해지셨죠. 진통제를 계속 맞으셔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라니. 어떻게 준비를 해요? 엄마를 보내는 마음의 준비를요? 엄마의 마지막 날들이었어요. 엄마는 많이 잠드셨지만 가끔 깨어나시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요? 왜 미안해요? 내 졸업식? 엄마가 못 볼 것 같아서. 아,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 원피스를 사셨는지. 엄마는 항상 제 곁에 계실 거예요. 졸업식에도 계실 거고요. 그래, 그럴 거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2021년 8월 17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엄마를 아끼던 많은 분들이 오셨죠. 엄마 친구분들, 식당 단골 손님들, 친척들. 다들 말씀하셨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네. 전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아니,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는 친척분들이랑 뒤정리를 하신다고 하셨고, 전 혼자 먼저 들어왔죠.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가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한 거구나 싶었어요. 전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도 안 나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사주신 그 원피스? 전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깊숙한 곳에 있던 그 쇼핑백을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왜일까요? 그냥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쇼핑백을 열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원피스가 들어 있었고 그 위에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엄마 필체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펼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읽어야 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 은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랑 더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이 옷은 내가 졸업식 날 입으렴. 엄마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옷 입고 환하게 웃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골랐단다. 베이지색이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지 엄마는 알아. 은서야, 엄마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너는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단다. 졸업식 날 이 옷 입고 당당하게 서 있어. 엄마는 하늘에서 응원할게.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엄마가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구나. 사랑해, 우리 딸.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가 전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제 졸업식에 못 올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였어요. 외출하신 것도, 백화점에 가신 것도, 옷을 사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엄마. 전 계속 엄마를 불렀어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은 참 이상해요. 멈춘 것 같으면서도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복학을 했죠. 그게 엄마가 원하시던 거니까요. 은서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멈추면 안 돼. 엄마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수업 듣는 것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졌어요. 웃을 수 있게 되고,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물론 엄마 생각은 늘 났지만요. 그리고 2023년 2월, 드디어 졸업식 날이 다가왔어요. 졸업식 전날 밤, 전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엄마가 입으라고 하신 그 원피스를 입는 날이니까요. 전 옷장에서 조심스럽게 그 원피스를 꺼냈어요. 2년 만이었어요. 원피스는 엄마가 사주신 그날과 똑같이 깨끗했어요. 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거든요. 졸업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전 그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 섰을 때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뻐.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맞으셨어요. 이 옷, 정말 저한테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뭔가 엄마가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졸업식장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빠는 저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예쁘게 졸업하는 모습. 네. 엄마 보고 계시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좋은 자리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전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졸업장을 받으면서 객석을 쳐다봤어요. 아빠가 계셨죠. 그리고 그 옆 빈자리. 엄마가 앉아 계셨을 자리였어요. 전 그 빈자리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인사하듯이. 엄마 봤죠? 저 졸업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이 됐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전 조용히 그 빈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꽃다발을 그 자리에 놓았어요.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제가 졸업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전 그냥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 원피스는 제 옷장에 있어요.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죠. 가끔 힘들 때면 그 옷을 꺼내봐요. 그리고 엄마가 쓰신 편지를 다시 읽어요.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어요. 엄마는 떠나셨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